반갑습니다. 윤보영 네,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쓰기 교실 19번째 특강입니다. 우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 녹화를 많은 분들이 다시 재듣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소한 그 어떤 음성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녹화에 담기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일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녹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 그게 굉장히 많이 이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음소거는 해주시면 되겠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을입니다. 이 가을 동안 이 가을이라는 막연한 두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시상을 잡고 그 자체를 어떻게 시로 이렇게 엮어갈 건가.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될 때 단순히 가을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50여 편의 시를 쓴 그 메모 50여 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것만 잘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아하 시는 이렇게 쓰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보고 윤보영 시인처럼 시를 쓰면 되겠습니다. 추상적 이미지를 구상적 이미지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나무 낙엽이 단풍이 들고 날이 추워지고 사람들 옷이 두꺼워지고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가을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을이라는 그 두 글자 가지고 실체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선이 어디까지 몇 개 잎이 물들어야지 그게 그 가을이라고 단풍 들었다고 할 건지, 또 옷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껍게 입어야지 가을이라 할 건지 이 기준이 없거든요. 그 막연한 추상적인 의미의 이 가을을 가지고 우리가 아하 맞다 하고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걸 이끌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그 시를 쓴 것은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추상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끌어 왔다면, 이 가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을 하나하나 들어가서는 실제적으로 시를 적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보이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입장으로 결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50여 편의 시를 시간 되는 1시간 동안 소개를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이어서 보면 될 텐데 그 시상을 어떻게 잡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간에 가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을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사진을 찾아보면은 요게 7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요 자체를 가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름과 겨울 사이니까 여기에 가을이 있는 거예요. 4계절 중에 한 계절. 9월, 12월, 11월, 우리가 지금은 중순이죠. 중순이고 11월을 지나가면 12, 1, 2 이렇게 해서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지나가서 3월 달부터는 3, 4, 5가 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입추에서 입동 전까지 입추도 시의 시상이 되고 입동도 시의 시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겨울이고 요거는 봄이 가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일단 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렇습니다. 자, 가을.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나는 게 있을 겁니다. 낙엽, 낙엽, 단풍, 뭐 낭만, 뭐 예를 들어서 또 뭐예요? 그 커피, 친구, 그리움, 뭐 온갖 것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이걸 윤모인 시인은 어떤 것들이 생각났나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넉넉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왜? 수확하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또 낭만에 대하여 낭만. 어떻든 간에 이제 좀 쌀쌀한 날씨에 이 바바리 코트 딱 걸쳐 입고 옷깃 세워서 딱 이게 그 숲속으로 딱 걸어갈 때 그 어떤 낭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또 친구. 가을은 친구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을.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넉넉함과 연계되는 수확도 있잖아요. 그죠? 또 코스모스도 있고요. 가을 소풍도 있을 수 있고,
각각 다양한 우리 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또 노래, 가을 노래 있잖아요, 그죠? 또 10월의 마지막 밤, 당연히 이용 가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죠? 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것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왠지 쓸쓸하다. 그리고 또 그리움이 있다. 또 아쉬움, 사랑,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추상도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나에서 비롯되도록 하고 또 나에서 더 발전되어서 이 독자가 주인공인 너로 갈 때는 이 너가 뭐죠? 감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나보다는 너로 갈 때 독자들이 더 많이 감동을 하더라는 말, 이거 꼭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을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긴 시가 있어요. 가을에 대한 긴 시는 뭐죠? 낭송하는 거, 목적시, 이런 것들이 긴 시로 보면 되고, 짧은 감성시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50여 편의 시로 보여드리는 다양한 이 소재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서 다양한 감동을 주는 이런 짧은 감성시, 지금 우리는 요거 중심으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은 모두가 시의 계절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짧은 감성시를 무한정으로 쏟아낼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풍 들었잖아요. 이럴 때는 뭐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이 느낌이 들잖아요. 요 단풍도 가을 시의 소재가 되고 커피도 가을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전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채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메모를 보면서 한 편 한 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가을 메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윤보영 시인은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어도 시가 되더라. 제일 먼저 가을이라는 이 시인데요. 가을이 되었으니 가슴 따뜻하게 데워줄 그대 생각이 날 수밖에요. 제목이 뭐예요? 여기다가 가을 이야기.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가을이 되었는데 그대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 따뜻하게 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 기온이 내려가면 몸이 추워지니까 이 추운 마음,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추워지니까 마음이 추우면 몸은 더 춥지만 이 추워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줄 게 뭐가 있을까? 난로 같은 따뜻하게 웃는 미소를 가진 당신 생각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그대 생각이 날 수밖에 결국은 그대로 갔잖아요. 이렇게. 자, 다음 두 번째. 내 안에 꽃을 내 안에 꽃을 피워 내 일상을 늘 즐겁게 하는 그대를. 내 안에 꽃을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꽃으로 피어 내 안에 꽃으로 피어 내 일상을 늘 즐겁게 하는 그대를 어찌 한철 피었다지는 가을 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늘 나한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당신인데 아무리 구슬초가 한철 예쁘게 피었다 하더라도 지고 많은 그 구슬초가 어떻게 당신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국은 꽃이 예쁘긴 한지 예쁜 것보다는 당신은 더 예쁘다고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좋아한다와 사랑한다 사이에 가을이 그리움을 그었다. 이게 요게 이은 거죠. 이렇게 참 많이 보고 싶다. 뭐 요런 거 또 돼요. 처음에는 요게 좋아한다와 사랑한다 사이에 가을이 그리움을 그은 것이 아니라 아픈 선 하나를 그었다. 뭐 이렇게도 되는데 아픈 선보다는 그리움이 좋잖아요. 그죠? 왜?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 가을 얼음도 녹일 그대 생각을 모른다면 마음껏 쓸쓸함을 즐겨라.
가을은 뭐 어떻죠? 쓸쓸한 계절이에요. 쓸쓸한. 요걸 가지고 요런 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뒷받침해 준 거죠. 가을 그래 네가 이 그 얼음들 녹일 수 있는 이 따뜻한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모른다면 네 혼자 많이 쓸쓸해라. 나는 가슴 따뜻하게 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편 더 볼까요? 가을과 커피는 어떻게 어울릴까요? 커피처럼 향기로운 그대 생각이 있는데 어찌 내가 가을을 타겠어요. 커피를 도입을 해서 결국은 늘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이유로 당연히 한번 그 세기를 박았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켰어요. 좋다는 거로. 커피처럼 향기로운 그대 생각이 있는데 어찌 내가 가을을 타겠어요. 그렇죠. 가을 탈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가을을 실제 또 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억새는 바람에 흔들리고 나는 그대 생각에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두 줄신데도 벽화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걸 커다란 벽에다가 이 글씨를 써놓으면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벽화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억새는 바람에 흔들리고 나는 그대 생각에 흔들리고. 예. 이해가 되죠? 자, 한여름에도 따뜻한 그대 생각이 좋았던 걸 보면 꼭 춥다고 난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그대 생각. 요 그대 생각, 요거는 한여름에도 이 따뜻한 게 좋고 한겨울에도 이 시원한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그대 생각이 다 채워준다. 요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그대 생각이 좋았던 걸 보면 꼭 춥다고 난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대 생각이 있으면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겨울을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가을 네가 내 앞에 엎드려 타세요 해도 안 탄다. 안 탄다 했어요. 왜? 다 보았자 쓸쓸하기만 더 할 텐데 그립기만 더 할 텐데. 여운이 있잖아요. 그죠? 좀 약간 짧긴 해도 여운이 있어요. 이런 시 쓰셔도 돼요. 이런 시를 써서 시집에 한두 편, 많은 한 세 편이나 이렇게도 가을에 대한 이 짧은 시를 시집 속에 넣어 두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그 생략은 됐지만 요 자체가 너가 아니다. 네가 없어서 쓸쓸하다. 이런 너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요런 한두 편, 세 편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시집이 맛있는 시집이 되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대 생각이 없다면 무슨 수로 이 가을을 견디겠어요? 물론 여기 뭐 느낌표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을을 겨울로 변경시켜도 돼요. 그대 생각이 없다면 무슨 수로 이 겨울을 견디겠어요? 그대 생각이 없다면 무슨 수로 이 추운 날씨를 견디어내겠습니까? 결국은 그대라는 말을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은요, 그냥 고백하는 시, 주고받는 시 이런 걸 넣어도 돼요. 당신 생각 없다면 난 이번 겨울, 지난 겨울에 나는 얼어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내 가슴에 둥지 털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없었으면 지난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지 생각도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다. 가을을 탄다 해서 그대 생각도 태우고 갈까봐 그리움을 틈도 없이 닫았습니다. 요거는 가을을 탄다가 올라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을에 이렇게 담기는 건데 요 탄다를 이 탄다뿐만 아니라 두 번째 태운다는 탄다로 간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그러면 태우면 안 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움을 틈도 없이 이렇게 밀봉해 버리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편의 시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자, 11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가을이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산처럼 높아지다니. 아련함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느낄 거리가 있고, 읽은 거에 대한 보상은 뭘 해준다? 보상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은 데에 대한 보상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가을이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산처럼 높아지다니. 정말 난 내가 좋고, 그리고 보고 싶다, 이 말을 이 시로 대신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왈칵 하늘이 파란 물감을 쏟았다. 나만큼 그리웠는지. 요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시가 돼요. 그대 생각이 그림에 쏟아졌다. 하늘만큼 보고 싶었는지. 요렇게 1, 2부로 나누어서 각각 쓸 수도 있고 같이 붙여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우리도 이런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번째입니다. 가을인 줄 모르고 아침부터 매미까지 데려와 부지런 떠는 더위야. 오늘부터 가을이야, 가을. 뭐죠? 제목 같으면 입추. 요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가을로 들어섰다고 해도 9월, 10월, 11일인데 9월 초에는요, 매미가 울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미라는 걸 가지고, 이건 매미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여름 가는 매미니까, 가을은 뭐예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여기서. 그런데 이 매미를 불러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다. 자, 14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을 어찌해야 하나요? 그대 생각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할 뻔했다. 예, 그죠? 요거 요렇게. 이 가을 어찌해야 하나요? 그대 생각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할 뻔했다. 말은 안 했어요. 왜? 당신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정 추측이 추측. 추측을 해주면서 뭐예요? 뭘 준다? 감동을 준다. 우리 이렇게 전개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 자, 15번째, 15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잘 넘어가요. 막 한 편 한 편은 금세금세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세 뚝딱, 뚝딱, 뚝딱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더 보고 싶다고요? 맞아요. 내 가슴에 담긴 그대가 가을인데 맞을 수밖에요. 일단은 질문을 했어요. 물었고, 그러고 난 뒤에 답을 했어요. 답. 그러면서 답에 대한 이유. 요런 스타일 가지고도 우리가 시를 씁니다. 질문, 묻고 답하고 이 답이 왜 이런 답이냐고 설명하는 부분. 요런 스타일 가지고도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16번째입니다. 가을 낙엽으로 더 쓸쓸해진 마음 그대 생각으로 데운다. 예. 가을 낙엽으로 쓸쓸해진 마음, 요 덧자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가을 낙엽으로 쓸쓸해진 마음을 그대 생각으로 데운다. 읽기 나름에 따라 가지고 가을 낙엽으로 쓸쓸해진 마음 그대 생각으로 데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띄워서 이렇게 가을 낙엽으로 쓸쓸해진 마음 그대 생각으로 데웁니다. 데웁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가을도 아닌데 단풍 든다고 왜 얼굴이 붉어지지? 이 속에는 무한한 여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를 쓰면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17편의 시를 봤는데 어려운 게 있나요? 없잖아요. 쉽게 썼잖아요. 그냥 우리 시는 쉽게 쓰면은 이런 시를요, 가을 시리즈로 해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놓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로 막 쓰게 될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인스타그램에 그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당신의 팔로우가 많은 그 인스타에 올려서 나를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짧은 한두 줄짜리 시를 쓰게 되면은 재미있는 글들이죠. 18번째입니다. 그대 생각이 없다면 단풍 든다고 가슴이 뜨거워질까?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대 생각이 없으면 단풍은 단풍대로 들고 나는 나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내 생각 뭐 내 그냥 등산하고 뭐 등산을 갔다 와도 단풍이 하나도 안 남겠죠. 그대 생각이 없다면 단풍 든다고 가슴이 뜨거워질까? 천만에요. 안 뜨거워집니다. 이건 누가 답을 하는 거죠? 천만에요. 독자가 하는 거예요. 독자. 읽은 독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음의 질문에 대해서. 나무는 나뭇잎으로 가을을 물들이고 단풍 드니까 나는 그대 생각으로 그리움을 물들이고 보고 싶으니까 뭐죠? 단풍이고요. 요거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렇게. 요 뭘 썼어요? 비교 기법을 썼죠. 이렇게. 비교는 사물에다가 생각을 비교하는 게 가장 감동을 주는 비교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건 나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0번째입니다. 벌써. 나무야, 네가 단풍 든다고 완전한 가을은 아니야. 나처럼 가슴에 그리움이 담겨야 가을이지. 제가 가을한테 한 수 딱 가르쳐 줬어요. 야, 네가 단풍 만든다고 가을이냐? 가슴에 나처럼 그리움이 담겨야지 가을이지. 결국은 누굴 얘기했어요? 내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풍을 그냥 이끌어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20편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20편은 수업이 아니라 20편의 이 급제의 그 가을 시를 봤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해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는 쉬워야지 독자들이 공감을 해준다. 쉽게. 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여준다. 자,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가을로 들어섰더니 너는 없고 단풍만 있다. 할 수 없이 단풍잎에 메모를 하고 왔다. 보고 싶다. 이렇게. 여운이 남도록. 그냥 너는 없고 단풍만 있어. 단풍만 시커멓게 구경하고 왔다. 이러면 그건 시는 아니에요. 너무 보고 싶어 가을로 들어섰더니 너는 없고 단풍만 있다. 할 수 없이 단풍만 실컷 보고 왔다. 그 단풍이 단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고 싶다가 뭐예요? 없는 네가 보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 네가 날 좋아해도 난 너를 좋아할 수 없어. 오, 배짱입니다. 배짱. 난 이미 내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아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늘 나를 봄꽃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봄을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당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너기 때문에.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꼭 가을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봄도 여름도 겨울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하듯 적었습니다. 치 가을 너 별거 아니더라. 그대 좋아하는 날 유혹도 못하고. 네가 가을에 아무리 해도 난 네 앞에 꼼짝도 안 해.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난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읽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 시 속에 짧아도 뭔가 할 말을 다 담는 게 짧은 감성시의 특징입니다. 가을 하다가 진짜 가을이 되면 어쩌지? 가을 돼도 뭐, 가을 되지 뭐 내가 가을 되지 뭐. 그대가 좋아하는 그 가을. 그러니까 내가 가을이니까 당신이 가을 나를 못 보고 가을로 봐가지고 날 좋아하면 뭐 난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가방이 좀 되고 싶다. 집안으로 이게 눈치 안 보고 따라 들어가는 가방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좋아하다 보면은.
가을 하다가 진짜 가을이 되면 어쩌지? 가을 되지 뭐. 그대 좋아하는 그 가을. 이렇게. 이번 가을 최고의 소확은 이거 재미있어요. 아무리 예쁜 단풍도 그대에게 못 미친다는 사실 확인. 최고의 수확이에요. 뭐가 수확이야? 뭐 쌀을 많이 뭐 매상을 많이 했나? 뭐 사과를 많이 몇 박스 땄나? 아니에요. 천만에. 아무리 예쁜 단풍도 그대에게 못 미친다는 사실 확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는 그대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만 계속 하면은 또 그 말, 또 그 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적인 말로 하면 턱 감치면 감동하죠. 낙엽을 쓸다 돌아보니 더 많은 낙엽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가을은 쓸쓸한가 보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은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낙엽 그림하고 막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인서트에 올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전시도 해주고 이래요. 일단은 먼저 이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이 짧은 시를 읽고 감동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 생각으로 커피로 가을을 칠하고 있다. 색칠하고 있다. 이건 색자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뭐 칠하는 거니까. 아쉬워서 더 진하게 칠하고 그리워서 더 깊게 칠하고 이렇게 깊게를 더 요를 진하게 하니까 더 깊게 맞네요. 그리움이니까. 그리움은 깊다고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 너 하고 적었더니 나 하고 웃는 네 얼굴을 내미는 하늘 눈, 코, 입 너무 예뻐 하늘을 보다가 하늘채 가슴에 담았다. 나 혼자 두고두고 보려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맑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눈이 시리도록 맑은 그대 마음과 뭉게구름처럼 부드러운 그대 미소가 하늘에 있거든요. 잔잔하게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시죠. 약간은. 자, 약간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가을 행복이라는 시를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시기 때문에 좀 길어도 올렸습니다. 성큼 다가선 가을에게 신발을 신겼다. 함께 꽃구경 가야지. 같이 여행 가고 보고 싶은 사람과 커피 마시러 가야지. 좋은 생각이라며 팔짱 끼는 가을. 지금 당장 떠나자고 조른다. 저 예쁜 가을이 걸세. 가을한테 신발 신기고요. 가을한테 같이 이렇게 꽃구경 가자 그러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가을은 사실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가을이 와서 내 팔짱을 끼고 그래 가자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을이 귀여워서 저 예쁜 가을이 글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 거죠. 재미있어요. 이 시가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그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가을 날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다. 선선해도 그대 생각에 가슴에 봄꽃을 피우는 가을이다. 가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을에 그대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왜? 봄꽃인데. 더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30편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도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가을을 썼을 때 또 다른 독자들이 여러분들의 이 글 속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이런 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3년 뒤면은 여러분들이 윤보영 시인 위치에 와 있을 거니까 지금 미리 이 시 쓰는 법을 배워서 좀 앞당겨서 독자들이 나에게 감동해주는 뭐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짧은 감성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2주 전에 지방대학에서 감성시 쓰기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최고의 가정이었는데 거기에 사업가들이 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이요, 남자분이신데 갑자기 이 감성시를 소개할 때 머리 뒤쪽을 딱 잡았어요. 하면서 쇼크가 온 거예요. 어떻게 윤보영 시인은 저렇게 사람 마음을 콕콕 찔러주는 시를 저렇게 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질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머리가 아파도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 정도 이런 어떤 그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짧은 감성시 때문에. 꼭 길어야지 우리가 감동하고 그런 건 아니라 짧아도 뭔가 글 속에 메시지만 있고 또 이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줄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 글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글쎄 가을 하니까 가을이 웃으며 다가와서 덥석 손을 잡고 우리 사귈래? 이러는 거 있죠. 한철 정들었다가 미련 없이 떠나는 게 계절인데 자기 분위기에 취해 내가 받아줄까봐 택도 없다 하세요. 안 받아준다고요. 왜? 나는 이미 내 가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한철 왔다가 이렇게 웃고 쓸쓸한 쓸쓸하면 이렇게 내가 친구 해줄게 하는 가을 타라고 등 내미는 그 가을을 내가 어떻게 타겠어요? 한철 왔다가 떠나는 게 계절이고 가을인데 재미있는 거죠. 그냥 그 말 한마디. 예. 떨어진 낙엽은 그대 생각이고 쓸고 있는 마음은 그리움이고. 예. 낙엽을 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떨어진 낙엽은 그대 생각이고 쓸고 있는 마음은 그리움이고. 이렇게 너인 줄 알고 손을 잡고 보니 가을이었다. 되게 실망이죠. 가을은 내 손을 잡고 수줍어 단풍 들고 나는 그대 생각에 얼굴 붉히고 뭐 그런 식으로 요 자체가 없어도 돼요. 가을은 내 손을 잡고 수줍어 단풍 들고 나는 그대 생각에 얼굴 붉히고. 이렇게 또 뭘 하나 듣는데 나는 그대 생각에 다시 만날 나는 그대를 요게 다시 만날 생각에 얼굴 붉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자, 가을로 단풍만 들지 말고 내 가슴에 길 하나 내어줄 수 있니? 그대 만나러 가는 길. 짧아도요, 뭐 여기다 할 말 다 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령 제가 여기서 50편을 발표를 한데도 쉽다. 그래, 이렇게 쓰는구나.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지만 이 중에 50편 중에 단 한 편만 마음에 드는 글이 있다면 저는 그걸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왜? 하루에 이렇게 50편 적으면은요, 아니, 그 한 달 적으면은 30편이 독자들이 감동하는 시가 탄생되고 1년을 적으면은 300편이 탄생되면은 시집 2권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시를 쓴 게 20년 정도 썼는데 책을 낸 것도 보니까 시집을 20권 냈더라고요. 1년에 한 권씩 냈다고 보죠. 그렇게. 감성시는 독자들이 시집을 사줍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수준 반열에 오르면 임세를 받고 시집을 발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시집이 한 권 배달됐어요. 지난주에 발간된 시집은 이 포항에 사는 독자인데 세 번째 시집을 냈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라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보내왔어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렇게 시집을 내서 교보문고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자, 다음 36번째 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네가 있어도 좋다. 내 안에 그대 생각에 얼굴 붉히다가 단풍 들었다고 시침이 뗄 수도 있고.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고 말고요. 시침이 뗄 수 있는 걸 핑계거리로 얼른 아니야 단풍이 들어서 좋아했어. 내 마음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 놓고는 뭐라고요? 단풍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는 그런데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이런 말을 있잖아요. 참 내가 니한테 고백 안 하는 게 참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백했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건너산을 단풍 들여놓고 시냇물과 놀고 있는 가을처럼 그대 생각 불러 그리움을 물들이고 싶다. 그리움을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 안 그러면 그대 생각 불러 커피 마시고 싶다. 요거를 커피 마시고 싶다.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 단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다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을 하다가 가을이 왔다. 가을 좋아하는 너도 함께 왔으면 좋을 진짜 가을이 왔다. 아쉬움, 기다림, 아쉬움, 기다림, 사랑, 보고 싶음. 결국은 뭐요? 그리움. 너는 없어 여기. 그리움이야. 너. 이렇게 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집어넣으면 좋은 시가 탄생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굴고 그립다 날 행복하게 했던 사람. 나는 오늘 커피 속에 담긴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커피 가지고도 이 가을과 연관시켜서 연계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가을은 낙엽을 펼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대 보고 싶은 나는 그림을 펼쳐 좋아하는 마음을 알리고. 뭐예요? 비교 기법. 쉽죠, 그죠? 사물에 대한 제시하고 생각을 비교해서 비교기법 적용해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가을이다. 노래나 불러야겠다. 가을 좋아하는 그대가 가을인 줄 알고 날 찾아올 수 있게. 뭐예요? 기다림. 가을은 기다림입니다. 아련함이 있죠. 여운이 있잖아요. 그래 가을 우리 한번 보자. 내가 잠깐 단풍 든 가을 너를 더 좋아하는지 1년 내내 내 안에 담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는 너를 더 좋아하는지. 요거는 담아 두고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시도 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이제 시를 소개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유튜브로 나중에 이제 다시 녹화된 것을 보내드릴 건데요. 그걸 보면서 한번 다양하게 불러내는 이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꺼화 시켜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거 소개해요. 이걸 하나 이제 뜯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여러 사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가을 하나만 가지고 감동시를 50편을 어떻게 써서 나는 이걸 이렇게 썼다, 이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듣고 계시는 거죠. 이 가을에 산과 카페가 나에게 유혹하고 있다. 근데 산으로 가도 안 되고 카페로 가면 안 돼요. 산은 나에게 단풍 든 산길을 걸으며 그대 생각하라 하고, 카페는 나에게 분위기 좋은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며 그대 생각하라 하고. 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라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 이제 사랑이라 해도 되겠네요. 시대 때도 없이 그대 생각이 내 안으로 찾아드는 걸 보니 가을 사랑입니다. 여기도 뭔가 서로 비교가 된 거죠. 자, 벌써 45번째 시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50편 가을시를 소개해 드리겠다 했을 때 안 믿었을 거예요. 무슨 놈은 아무리 윤보인 시인이 시를 그렇게 쓴다 해도 어떻게 가을 가지고 짧은 감동시를 50편에 써. 그것도 이렇게 1시간 만에 다 어떻게 소개해 준다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45편째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가을 아침이다. 스카프 두르듯 따뜻한 그대 생각 꺼내기 위해 커피 한 잔 준비해야겠다.
가을이 더 가을답게 부드럽게 마셔야겠다. 여기에서 이 스카프라는 말이 아마 그 이미지화, 사진화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 시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게 어떻게 스카프를 둘러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가을에게 어떻게 신발을 신겨요? 가능합니다. 왜? 시니까. 시니까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짧은 시 중에 이 글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시라고 보면 됩니다. 산골소년 눈망울 마주친 소녀 수줍음 너는 뛰어놀다 적어놓은 가을동화. 이게 뭐예요? 제목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윤보영. 산골소년 눈망울 마주친 소녀 수줍음 너는 뛰어놀다 적어놓은 가을동화. 코스모스를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자, 가을이란 날이 차다. 따뜻한 커피 마셔야겠다. 그래 놓고 그대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보니 마음까지 데우는데 그대 생각만한 게 없다. 없어요. 네 생각이 최고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100m 달리기 기법을 제가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 있는데, 내가 정말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100m를 달리기 할 때 내가 한참 뛰어가다가 맨 앞에서도 뛰어가다 돌아보니 내 뒤에 따라오는 애가 보니까 총알같이 빠르더라. 그러면은요, 내 뒤에 있는 얘는 돌아봤을 때 얘가 총알같이 빠르면 나는 이 총알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가 그런 식으로 이 강조 기법을 사용했는 거죠. 창문의 나무는 바람으로 나뭇잎을 흔들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대 생각은 그림을 흔들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요건 뭐 한번 본 거거든요. 이건 지나갈게요. 자, 은행나무 숲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은행나무, 노랗게 떨어진 은행나무 그 숲 사진을 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 글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곱게 물던 은행나무 길을 걷다가 그리움만 죽고 왔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오늘 그 병에 걸리고 싶더군요. 지나쳐서 병이 되는 그 병에 나는 걸리고 싶다. 네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지금처럼 이런 것을 한 2배 정도, 이제 한 3배 정도 써서 한 150편 정도 만들어서 이 가을에 드리는 선물 시집 해서 시집 한 권도 발간해낼 수 있어요. 그 시집을 발간하는 사람이 윤보영 시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수업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은행나무숲. 자, 벌써 50분째입니다. 가을 연서. 꽃으로 구름으로 가끔은 향기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너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랑으로 머물고 싶은 가을 아침. 요게 띄어쓰기 다시는 해야 돼요. 꽃으로 구름으로 가까운 향기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너의 눈길 머무는 곳마다 사랑으로 머물고 싶은 아침. 꽃, 구름, 향기로 머물고 싶다는 거죠. 네가 좋아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뭐 입동, 뭐 입추, 뭐 그런데 추분도 있어요. 추분 이렇게 낮 길이가 이 하지 지나서 추분까지 오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밤이 더 길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절기예요. 절기 가지고 그것도 가을이니까 이게 가을 추자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데 길어진 만큼 그대 생각은 더 많아질 테지. 많아진 만큼 더 보고 싶어질 텐데 줄어든 잠으로 걱정해야 하나 길어진 그리움으로 좋아해야 하나. 요건 아니고 물음표죠. 요거가 핵심이에요. 결론. 줄어든 잠으로 걱정해야 하나 짙어진 그리움으로 좋아해야 하나. 밤이 짧아졌으니까. 그죠?
길어졌으니까 이렇게. 자, 이게 가을을 가지고 여기다가 아마도를 집어넣어서 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재미나게 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는 추측이 있고 예상이에요. 확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까지 날 좋아하면 감나무에 달린 홍시가 되지. 아마도 아마도 그 감나무 내 안에 옮겨야겠지. 아마도 아마도. 그 아마도예요. 그런데 이 아마도를 홍시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맑은 하늘에 당신 얼굴 그려놓고 사랑해 적었는데 당신이 나도 하고 적으면 내 얼굴 단풍잎이 되지. 아마도 아마도.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시인님, 아마도 아마도 난 시인님을 좋아할지는 몰라요. 아마도 아마도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아마도 아마도. 재미있어요 이 아마도 가지고 쓰면은.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당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던 바람이 당신도 그랬다며 알려주면 커피를 맛도 모르고 마시지. 아마도 아마도. 어딘가에서 커피 마신 당신도 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도 당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과 생각이 마주치니까 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아마도 아마도. 그럼 이렇게 정말 맛도 모르고 마셨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자, 걷고 있는 길 끝에 당신이 있고 그 사실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길 옆에 예쁜 꽃도 안 보이겠지. 아마도 아마도. 뭐 꽃이 어떻게 보여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옆에 있는 당신만 보이는 거지. 개인이 꽃 보고 이러면 개인 옆에 탁 이렇게 팔 이렇게 건드리면서 아니 자기야 꽃이 나보다 더 좋아? 이렇게 그 시비 걸 수 있잖아요. 아니죠. 옆에 걷는 당신한테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갈 때는 옆에 있는 꽃에도 한눈 눈길 주면 안 돼요. 집중해 줘야 되는 거죠. 올 것이 고스란히 사랑을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글입니다. 하늘에 뜬 별이 그대 얼굴이라면 사다리부터 찾겠지. 그 사다리 들고 그리움 속으로 들어서겠지. 아마도 아마도. 이러다가 아마도 가지고 100편 적겠어요. 아마도 아마도. 아 그럼요 좋아하죠. 아마도 아마도. 아 그럼요 시집 낼 수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다 낼 수 있죠. 날 좋아하죠. 아마도 아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재미있어요. 이래 쓰면은 아마도 아마도. 자, 이 10월을 가지고 짧은 시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10월 너를 보내며 이제 이 10월 곧 이제 어차피 9월 말 지나고 10월은 왔어요. 10월 사랑한다 10월 뭐 이런 시도 있고 낭송시도 있는데 이 10월 너를 보내며 이 낭송시도 있어요. 10월 31일 날 이런 시를 쓰는 거죠. 마지막 왜 10월의 마지막 날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시를 쓰는 이게 읽어주는 거예요. 10월 너를 보내며 윤보영. 간다면 10월이 기어이 가겠다면 보내자. 뒤도 돌아보지 않도록 기분 좋게 보내주자. 나뭇잎 하나를 떼어내면서도 가슴 가득 그리움만 담아대더니 주섬주섬 죽어들고 길 나서는 10월. 세월에서 한 달을 놓아준다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간 만큼 다시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래도 10월이 아름다운 그리움을 남기지 않았던가. 남겨진 그리움으로 다시 돌아올 10월까지 사랑하며 살자. 우리 꼭 그렇게 살자. 최수덕 낭송가가 이 시를 낭송한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마지막 날 이 시를 들으면서 아쉬워도 10월을 보내고 또 정신없이 11월 12월 가면서 한 살 더 먹지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달랬다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고받은 1시간 수업이 진행되었고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잠깐 보충을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